그래서 이 사례가 가르쳐주는 건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는 생각보다 TPO 안티바디 수치가 꽤 중요하다. 그리고 TSH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4개월 정도 만에 TPO 안티바디 항체가 완전히 음성으로 전환된. 두 번째 사례는 신지로이드를 끊고 이분은 완전히 약물 없이 한약만으로 치료했던 분인데요. 이전 제타에서 맞춤 식단과 한약만으로 치료했던 환자분인데 TPO 안티바디는 80% 정도를 낮췄던 경우인데요. 세 번째 사례가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 저하가 됐다가 이제 9개월 만에 정상화된 케이스인데요. 그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져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면 확실히 치료가 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EBM 한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들에서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으로 이런 약을 쓰고 치료 기전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그럼 실제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치료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 반응의 중요한 요소로 TPO 안티바디라는 걸 항상 많이 설명드렸고, 또 하나 TSH 수치 두 가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완치 프로토콜이라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프로토콜의 실제 사례들을 오늘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4개월 정도 만에 TPO 안티바디 항체가 완전히 음성으로 전환된 3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첫 검사 당시 검사 결과를 보면 안티마이크로솜 안티바디, 이게 TPO 안티바디랑 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34까지를 정상으로 보는 범위에서 73.7 정도로 양성이 나왔던 환자분이었고, TSH 수치도 정상 범위를 4.2까지로 보는데 30.5로 정상 범위의 거의 8배 정도 높은 아주 높은 TSH 수치, 그리고 프리티포 수치는 0.701로 정상 범위인 0.93에 조금 못 미치는 저하 상태, 전형적인 저하 상태 환자분이었는데요. 티로글로불린 안티바디, 우리가 TG 안티바디라고 부르는 그 검사는 다행히 네거티브인 상태였던 환자분인데, 전형적이면서도 약간 특이한 패턴인 게 TSH가 30.5면 사실 상당히 높은 심각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거든요. TSH가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10이 넘었던 환자분들은 치료 기간이 비교적 길어지는 편인 경우들이 많아요. 표준적으로 일본 코호트 연구에서도 실제로 TSH가 10인 환자분들은 LT4 없는 관해율이 한 2% 정도에 불과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초기 TSH가 30.5라는 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TPO 안티바디는 73.7 양성이긴 하지만 여러 환자분들의 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에 속했던 환자분이었거든요. 1000을 넘는 분들도 흔하고 요즘은 몇백 대가 너무 흔한 상태에서 73.7은 비교적 낮은 수치였던 거죠. 이 환자를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점은 이 TSH가 높은 것과 TPO 안티바디가 낮은 것, 이게 뭐가 더 이 환자의 예후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까를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TSH가 높다는 건 기능이 현재 저하되어 있다는 뜻은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갑상선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직접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TSH가 높은 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 그 TSH가 갑상선 실질을 파괴할 가능성은 높지만, 어쨌든 TSH가 높다는 말은 뇌하 수체에서 TSH를 많이 분비하고 있다는 말인데, 갑상선을 더 자극하고 있다는 말인 동시에 갑상선을 일하게 하려는 의지도 높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갑상선이 이 높은 자극에 반응할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기만 하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실제로 더 높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TSH가 높다는 건 좋은 의미로는 뇌에서 갑상선을 일하게 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나쁘게는 기능을 너무 못하고 있어서 이 정도 때려야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TPO 안티바디가 낮다는 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갑상선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자가 면역의 공격의 강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는데, TPO 안티바디가 낮다는 건 그 공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거에 더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TG 안티바디가 음성이었기 때문에, TG 안티바디는 좀 더 갑상선의 여포가 파괴되면 그 티로글로불린이라는 재료가 혈류에 노출될 때 형성되는 거다 보니까, TG 안티바디가 처음부터 음성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여포 내부에까지 이 공격으로 인한 파괴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상선 실질이 어찌됐던 초음파를 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TSH가 30.5로 매우 높았지만 자가면역 손상이 심해서 생겼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원인, 실제로 출산 후에 호르몬이 막 변한다거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매우 부족한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그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일시적으로 심하게 저하된 상태일 뿐 면역계의 자가면역 활성도 자체는 아직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갑상선 실질이 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가면역 기전만 좀 억제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치료 접근은 갑상선 호르몬 보충도 하시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건 자가면역 활성도를 좀 빠르게 낮추는, 왜냐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낮추면 정상 범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것이 첫 번째 치료의 목표였고, 두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회복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거. 영양적으로는 요오드 같은 것들을 보충한다거나 세듐 같은 영양제가 아니라 영양소를 보충한다거나 스트레스 관리, 수면 최적화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한약 치료도 여기에 맞춰서 TH, TH17 균형 회복, 갑상선 질질의 산화 스트레스 감소, 장 면역축 개선, 이런 전반적인 면역 관용 회복의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구성을 해서 처방을 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실제로 소요산 베이스의 약을 좀 썼던 환자분이었어요. 그 스트레스 성경으로 인한 촉발 요인이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고요. 실제 치료 결과를 보면 4개월 뒤 검사 결과서 저희가 한 검사는 아니고 가지고 오신 병원 검사 결과인데 5월달 검사 결과고 이번 검사 이제 9월달 검사 결과인데 T3도 정상 범위 안으로 다 들어왔고 TSH도 0.84로 완전히 정상 범위 안착을 했고요. 프리티포도 1.35로 정상 범위,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로돔 안티바디가 21.2로 처음 대비 3분의 1 정도 감소를 해서 완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는 거. 이분 이제 중간검사 결과도 보면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T3가 1.63 정도로 살짝 올랐다가 치료 4개월 뒤에 완전히 안착한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4개월 정도 치료 만에 TSH가 일단 30.5에서 0.84로 잘 감소했고 90% 이상 감소했고, 동시에 핵심은 TPO 안티바디가 73.7 양성에서 21.2 음성으로 70% 이상 감소해서 음성 전환되었다는 건데, 기능저하증이 회복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동반되었던 고지혈증, LDL 콜레스테롤도 다 정상 범위 확인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지속되면 보통 LDL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성을 띠는데요. 이게 정상화되었다는 건 갑상선만이 아니라 전신 대사 전반에 있어서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좀 의미한다는 지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례가 가르쳐주는 건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는 생각보다 TPO 안티바디 수치가 꽤 중요하다. 그리고 TSH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그 사례를 통해서 해드리고 싶었어요. TSH 수치가 높더라도 항체 수치가 낮고 갑상선이 잘 보존되어 있기만 한다면 회복은 의외로 더 빠를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신지로이드를 끊고 이분은 완전히 약물 없이 한약만으로 치료했던 분인데요. 이전 제타에서 맞춤 식단과 한약만으로 치료했던 환자분인데 TPO 안티바디랑 80% 정도를 낮췄던 경우인데요. 이분도 이제 치료 시작하실 때 초기 수치를 보면 2025년 8월 검사, 이건 저희가 원내에서 맡겨서 했던 검사 결과인데, 이분은 신지로이드를 중단하고 나서 완전히 치료 시작했던 분이어서 초기 검사를 보면 TSH가 4.09 정도로 정상 범위 안에 있긴 했지만 약간 상한에 가까운, 기능 저하에 조금 가까운 수준이었고, 프리티포는 1.17 그리고 T3는 0.83으로 다 기능 자체는 정상 범위 안에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TPO 안티바디가 236.6, 그러니까 정상 범위 한 17배, 17배 정도 높은 수치였는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갑상선 수치는 정상이었고 약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면역계는 여전히 갑상선을 공격하는 강도가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신지로이드는 약을 통해서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니까 당연히 수치는 채워주지만 갑상선의 그 자가면역 반응 자체를 회복하는 약은 아니라는 게 이 환자분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당연히 수치도 높고 항체 수치도 없기 때문에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이 환자분이 이제 끊겠다는 의지를 좀 갖고 시작하셨어서 바로 끊고 시작할 수 있었지만, 사실 병원에서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러 연구들이 다 그런데 레보톡신 중단하고 나서도 갑상선 기능이 스스로 유지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요. 2021년 연구 같은 걸 보면 37.2% 정도. 그 중에서도 현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에서 출발한 경우는 18%에 불과하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능저하증 환자분들 중에 현수성 기능저하증이라는 것과 불현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는데, TSH만 단독으로 높았던 분들은 레보톡신을 복용했다가 끊어도 정상 유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37% 정도가 되는데, 현성 기능저하증이라는 건 TSH도 높고 T3, T4까지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저하증 상태에서 시작한 분들은 레보톡신 복용했다가 끊는 경우에 11.8% 정도만 겨우 유지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재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신지로이드를 복용했던 용량이 애초에 좀 많지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낮은 용량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복용에 의지하지 않고 갑상선 기능 자체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던 케이스였고, 두 번째로는 TSH가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4.09로 다소 높은 편이라는 말은 나쁘게 말하면 기능 저하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는 거지만, 좋게 말하면 갑상선이 TSH라는 자극을 받을 여력이 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좋은 소견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TPO 안티바디가 236.6으로 아주 높은 양성이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500 미만이라는 저역가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약물 없는 완전간의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군에 속했다고 봤어요. 세 가지 조건이 종합적으로 충족이 됐기 때문에 환자분의 의지에 따라서 신지로이드를 중단하고 한번 치료를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경우였는데요. 이런 질환들을 치료할 때의 핵심은 왜 항체를 낮추는 걸 저희가 강조하냐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TPO
안티바디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어떤 항체가 아니라 TPO라고 하는 건 갑상선 과산화 효소라 해서 사이로이드 퍼록시데이스라고 해서 갑상선 여포세포 내강 안쪽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효소거든요. 얘가 요오드를 티로글루건을 이게 결합시켜가지고 T3, T4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실제 핵심 효소이기 때문에 TPO 안티바디는 이 효소를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물론 TPO 안티바디가 직접적으로 이 TPO를 공격하는 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 TPO를 공격하는 강도보다는 갑상선을 공격하는 T세포 반응이 좀 더 우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전상으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효소를 공격하는 반응이 있다는 것이고요. TPO 안티바디가 양성이게 되면은 TPO라는 효소를 공격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일단 갑상선 호르몬 합성 능력 자체가 당연히 저하가 되겠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를 공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TPO 안티바디가 항체가 TPO를 공격하는 반응에 더 나아가서 얘가 주변 보체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T세포 자극해서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면서 이로 인한 갑상선 실질의 파기까지도 연결하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인데 2024년 연구들을 보면 사이언티픽 레포트라는 곳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 사이토카인 수치가 실제로 TPO 안티바디랑 양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가 있어서 TSH 수치와는 별도로 사이토카인들은 TSH 수치와는 무관하게 피로, 브레인 포그, 관절 등 우울감을 유발하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TPO 안티바디는 여러 의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TPO 안티바디 항체를 빠르게 낮추고 싶어도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IgG 항체라는 게 분자 자체 감감기는 20일이나 3주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골수 깊은 곳에 장기형질 세포라 그래서 LFPC라고 뼈 안에 쉽게 말하면 박혀있는 곳에서 이미 이 항체를 자율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IgG 항체 감감기가 지났더라도 이 내부에 있는 골수에서 이 장기형질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게 해소가 안 되는 한 계속 이 감소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2008년 연구에서 보면 이 레비톡신 단독 사용해보면 평균 한 1년 정도 치료해보면 한 45% 정도 감소한다는 게 평균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감기만 생각하면 1년이면 이미 다 떨어져야 될 시기인데도 한 45% 정도 감소한다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체를 빠르게 낮추려면 분자 자체의 붕괴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폴리큐러 헬파셀이나 TH17 미전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이런 면역 관용의 회복, 그로 통한 면역계의 공격하는 세포들의 활성도 자체를 낮춰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전이 있고요.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딱 3개월마다 아주 표준적으로 절반씩 뚝뚝 떨어졌던 분인데요. 치료 시작하시고 한 2.5개월 뒤에 TPO 안티바디가 236.6에서 118.5로 딱 50% 정도가 감소를 했고 그로부터 7개월 정도 후에 TPO 안티바디가 47.9 정도로 추가적으로 한 60%,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교하면 총합으로 한 79% 정도가 감소해서 이제 완전히 정상 범위까지는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3개월 단위로 딱 반토막시 정상적으로 잘 떨어져 주셔서 중요한 거는 신진료제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건데 레보트록신 단독 치료에서 평균 감소율이 아까 연구에서 45%라는 거 생각해보면 7개월 만에 레보트록신 없이도 이걸 더 뛰어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더 주목할 점은 사실 TSH인데 오히려 초기에는 TSH가 4.09 살짝 높은 축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진료제를 완전 중단한 뒤에 오히려 TSH가 3.6, 3.5로 천천히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방향을 보여줬다는 점이죠. 그리고 프리티스포도 당연히 정상 범위를 잘 유지했고요. 그래서 자가면역 공격이 줄어들면 갑상선이 외부에서 호르몬 보충을 안 해주더라도 스스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아직 치료를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3개월 뒤에 오시라고 했는데 이게 3개월 단위로 이제는 약을 다 끊고도 갑상선 수치 정상, 느끼셨던 불편, 피로감, 복통 이런 여러 증상들이 해소된 상태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지속적인 치료는 필요 없고 수치의 이 패턴, 감소의 추세가 잘 유지되는지만 확인하는 목표로 3개월 단위로 이제 듣고 있고 47.9에서 한 50% 정도만 더 감소하면 24 정도 되면 또 거기서 반 정도 되면 22 그리고 이제 완전 임상 범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례가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 저하가 됐다가 이제 9개월 만에 정상화된 케이스인데요. 첫 검사 결과를 가져오신 거 보면 좀 독특해요. TSH는 0.01 이하로 아주 낮고 프리티프는 3.80으로 정상 범위의 2배 이상 높고 TSI라고 하는 갑상선을 공격하는 항체는 0.82로 음성 근데 TG 안티바디는 343으로 정상 범위의 3배 정도 높은 양성 TPO 안티바디는 3000 이상으로 아주 매우 고효과 양성인데 항체들만 보게 되면 기능 저하증처럼 보이는데 갑상선 수치만 두고 보면 기능 항진증 상태였던 환자분인데요. 중요한 건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면 보통 그레이브스병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검사 결과를 보면 TSI라고 하는 게 음성이었다 보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그레이브스병은 아닌 그런데도 수치가 높았던 기능 항진증이었던 건데요. 이게 왜 나타났냐 할 때 의학적으로는 이런 경우를 하시톡시코시스라 그래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자가면역 공격이 매우 강하게 진행될 때 갑상선 여포세포가 막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초기에
여포 안에 있던 호르몬들이 막 흘러나오면서 일시적인 과항진, 기능 항진 상태를 띄었다가 결국으로는 저하를 빠지게 되는 상태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하시톡시코시스라고 하는 의학적으로는 명명하는 질환인데요. 좀 비유해보면 물탱크가 구멍이 나니까 물이 확 흘러나오면서 호르몬 수치가 확 올라가지만 이게 호르몬이 다 빠져나가고 나가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TSI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 항체에 자극이 없어도 이미 만들어진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일시적 항진 상태가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거는 이 TG 안티바디가 343으로 매우 높았다는 건데, 이게 티로글로불린은 정상 상태는 원래 엽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파괴되면서 혈류로 유출되다 보니까 이 항체가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핵심은 TPO 안티바디가 3000 이상으로 매우 고역가였던 거라 자가 면역 공격이 아주 강한 형태로 일어났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하시톡시코시스라는 게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는 자연 경과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저장된 호르몬들 다 소진되고 나면 기능이 떨어지고, 실제로 3개월 뒤 보면 TSH가 이제 40.6으로 급속도로 치솟았고 완전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제 3개월 뒤에 전환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도 98에서 201로 급등했고 신여가율도 100.3에서 59.3으로 감소했는데 이것도 뭐 다 기능 저하증의 전신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TSH가 이제 급속도로 치솟아서 기능 저하로 확 빠지는 걸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하시톡시코시스 환자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환자분은 뭐 앞의 내용들은 복잡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기능 저하로 빠진 TPO 안티바디가 30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이전 프로토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가장 치료가 좀 어려운 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티바디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요. 실제로 일본 코트에서 보면 TPO 안티바디가 500 이상인 환자분들의 약물 없는 관이율은 500 이하분이나 비비수 3분의 1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목표 설정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도 실제로 치료 6개월을 처음에 목표로 삼으면서 6개월의 목표는 이 안티바디를 음성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는 힘들고 대신에 TPO 안티바디를 3000에서 3개월의 반, 또 3개월의 반에서 반의 반에서 한 500 정도까지라도 낮추는 걸 목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료에 좀 유리한 구간까지 일단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완치를 목표로 하자라는 거였는데 잘 달성이 됐던 케이스인데요. 9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항체 농도를 좀 떨어뜨렸던 거를 쭉 추적해보면 초기에 저하된 상태 뒤로 치료 시작한 뒤에 5개월 뒤에 TSH가 9.86 정도로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고 TPO 안티바디는 1090 정도. 여기서 좀 문제는 검사 기간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검사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단위가 좀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치료 시작 5개월 후에도 1090 이상으로 아주 매우 높은, 1090이 아니라 1090 이상이라는 건 최고 농도라는 의미거든요. 가장 높은 농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로부터 한 4주 뒤에 치료 뒤에는 TSH가 5.85 정도로 떨어졌고, 치료 시작한 지 한 3.5개월 뒤에는 TSH가 4.46 정도로 정상적으로 떨어지고, TPO 안티바디도 590 정도로 이제 최초 측정 기간이라는 좀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를 표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80% 이상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34까지를 정상으로 보는 범위 안에서 590대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요. 마찬가지로 TG 안티바디도 343에서 6.9 정도 떨어져서 이게 이제 떨어졌다는 건 급성으로 여포가 파괴되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는 의미로 좀 볼 수 있겠죠. TSH도 초기 40.6에서 9개월 만에 4.46으로 한 10배 정도 감소를 했고,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었던 환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기전에서 직접 작용하는 치료가 갑상선 실질의 기능 회복을 가능하게 했던 케이스인 거죠. 이번 치료 경과를 한번 살펴보면 9개월 정도 치료 결과인데, 치료 시작했을 때는 TSH가 한 9.864, 그리고 TPO 안티바디가 한 1090 이상 최고 효과로 매우 높은 상태로 치료를 시작했던 분인데, 한 달 정도 뒤에는 TSH가 한 5.85 정도로 살짝 떨어졌고 T3, T4는 정상 범위 안에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또 3개월 뒤 2026년 2월 3일 검사 결과상 T3, T4는 T3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하네요. 네. 지금 프리-T4가 정상 범위 안에 잘 있으면서 TSH가 4.46으로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TPO 안티바디가 이제 590까지 이제 떨어졌던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신지로이드를 복용해야 되는 상태고 항체 효과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일단은 항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첫 번째로 중요했고, TPO 안티바디의 감소가 보인 뒤에 그때부터 이제 신지로이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료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약물을 유지하면서 같이 병 치료했던 분인데요. 세 환자분들의 사례를 좀 공통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세 환자분들에서는 적어도 TPO 안티바디가 예후를 결정했다는 거죠. TSH가 막 30.5라는 높은 농도에서 시작했던 A 환자분들이나 이 환자분도 4개월 만에 어쨌든 정상화되었고,
TSH가 4.09에서 시작했던 환자분 B도 약 없이도 꾸준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고, TSH가 40.6까지 올라갔던 사례 C에서도 시간은 9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TPO 안티바디가 떨어졌는데, 제일 오래 걸린 이 세 번째 환자분의 군을 보면 9개월이라는 기간을 해도 아직까지는 정상까지는 떨어지진 못했지만 이 높은 역가에 있던 TPO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게 의미가 큰데, 그만큼 TPO 안티바디가 의외로 치료의 예후를 가장 많이 결정하더라라는 걸 이 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환자분들이 TPO 안티바디가 높을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는 패턴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호르몬 보충이 아닌 이 세 분 다 결국은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면역 회복이 조금 핵심이었다는 건데, 그중에서 특히 사례 B 같은 경우에는 신치료들을 완전히 중단하고 약으로 한약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치료했는데도 TSH는 악화되는 게 아니라 더 안정화되면서 유지됐었고, 그리고 레보톡신이 채워주지 못하는 면역 관용 회복이라는 부분이 같이 치료가 되면서 항체 농도까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던 케이스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호르몬 보충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호르몬 보충이 핵심이 아니라 호르몬 보충을 하면서도 중요한 건 면역 관용 회복이 더 핵심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단순히 수치 정상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 분은 사실 항체도 중요하지만 갑상선 기능도 다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모든 증상들이 다 같이 해소됐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거죠. 수치 정상화만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이라고 하는 그 증후군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증상들의 종합들이 다 해소되고 있느냐, 이제 그게 다 보여줬던 환자분들인 거죠. EBM에서 지향하는 좀 완전 관해, 완치라고 표현보다는 완전 관해라는 요즘 많이 쓰니까 완전 관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TSH 수치 하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TPO 안티바디, TG 안티바디 같은 것들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음성화까지 만들고 초음파상에서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임상적인 증상들까지 완전히 소실되는 이런 것들이 충족된 상태를 목표로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런 치료 케이스들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사례를 가지고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 환자분들은 다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바뀐 거지 제가 잘해서 바뀐 경우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례를 설명드리면서도 이렇게 됩니다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병을 이해하시고 잘 공부하신 상태로 오시면 나도 이 축에 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치료를 하고 있는 여러 자가면역 질환 중에 확실히 갑상선 질환이 치료 반응이 제일 빠르고 비교적 제일 쉬운 편이라서, 또 눈에 띄는 수치 변화가 있어야 환자분들도 이해하시기도 쉽고 치료 수능도도 높은 편인 것 같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제가 환자분들께서 실제로 설명드리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만 단독으로 앓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는 그래도 제일 운이 좋은 분들이다. 여기서 치료하는 질환군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일 안전하고 제일 치료 반응도 좋고 가장 안전한 치료가 가능한 군에 속한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치료해보면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TPO 안티바디 농도랑 TSH 수치를 가지고 치료 예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 정도 걸릴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는데, 그거에서 또 예외에 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예외에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이거든요. 그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져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면 확실히 치료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어떤 직장 내 또는 가정 내 어떤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치료가 잘 되다가도 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 결국 다 생활 속의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몸이 그걸 못 버티고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도 물론 그렇지만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리고 그레이브스병 같은 갑상선 질환들 중에 자가면역성 기전을 띠고 있는 질환들이 유독 이런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 같아요. 유독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빠르게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그래도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는 치료 경과가 제일 안전하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질환들보다 분명히 경과가 좋고 안전하니 좀 더 마음 편히 안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